여러분, 매일 피곤하지 않으세요? 눈을 뜨자마자 개운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아침에 기운이 넘쳤던 것 같은데요. 점점 성인이 되면서 개운한 아침은 동화책이나 만화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신장암 4기 환자로 지금 5년째 투병 중인데요. 암 환자가 되기 전에 저에게 나타난 증상 중 과한 피로함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라도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일상이 주는 피로감이겠지 하고 병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함이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겪은 피로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증상들 중 과한 피로함에 대해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소에 내가 느끼던 피로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로감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안 피곤한 시간을 찾아보면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피로감을 느낀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자주 가본 적이 없는 도시를 이렇게 가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거래처 방문 중간에 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생기면 저는 그 동네를 걸어 다니곤 했어요. 원래도 산책이랑 걷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일이 아니고서는 인연이 없었던 도시를 이렇게 탐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이 저에게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전하느라 앉아만 있어서 이렇게 항상 시간이 나면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대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걷기보단 좀 차에 있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좀 눕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대기 시간 동안 이렇게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젖혀놓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이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퇴근을 못하고 이 방문한 거래처 주차장에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일들이 되게 자주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잠깐이었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거의 차에서 한 3시간 정도 자다 일어나야 집으로 출발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날도 추운데 차에서 자는 것보다 집 가서 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를 알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출발을 못하고 자다가 출발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 이게 어디를 가게 돼도 꼭 소파나 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좀 찾게 되고 카페에서도 제가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틈만 나면 이렇게 좀 앉거나 누울 자리를 좀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앉거나 누워 있는데도 체력이 차는 느낌이 아니라 체력이 소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점점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원래도 잠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냥 좀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 일상이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서 자취방인 천안으로 이제 복귀하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매일 그렇게 일정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퇴근길이 그렇듯이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휴게소를 들린다거나 이런 지체하는 일이 없었어요. 전라북도 어디서 끝나든 한 번에 천안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퇴근 중에 만약에 휴게소를 들리게 되는 일은 급한 서류를 보내야 된다거나 그런 업무적인 일 말고는 거의 휴게소에 들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마치고 이 집으로 출발한 다음에 집에 도착을 한 번에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 중에도 막 이렇게 졸음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졸음 쉼터에서 이제 자다가 가는 일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자취방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거리를 운전을 못 해가지고 청주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들었거든요. 졸음 운전이 정말 위험하니까 이제 졸리면 자고 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 전에는 이렇게 졸려서 졸음 쉼터에서 이렇게 좀 쉬면 한 10분, 15분 정도 자고 나면 다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다 깨다 하다가 5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막 졸고 있는데 내 룸메이트가 전화해서 형님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받고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히 익산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도 한참을 지나도 안 오니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야, 나 청주 휴게소에서 지금까지 잤어 이렇게 말하고 둘 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었어요. 이게 잠깐 잔 게 아니라 한 5시간이 지났으니까 20분만 가면 집인데 이제 평소에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뭐 그 정도로 못 일어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출발을 못하고 계속 막 졸음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에는 차에서 불편하게 자서 이제 그랬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때 몸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뭐 잠깐만 이렇게 졸다가 이제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몇 번은 또 퇴근하고 옷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자켓만 벗고 잠들었다가 그 정장 차림인 채로 바로 이불에 들어가서 다음날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물에 좀 샤워를 하면은 또 오전에는 좀 괜찮아졌다가도 또 점심 먹을 쯤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방전된 것처럼 이렇게 기운이 없고 계속 누울 자리를 찾고 이렇게 쉴 때를 찾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일에도 좀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들 출퇴근 힘들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 버거운 날도 있고 뭐 전날 야근했거나 뭐 술자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다 늦게 자면 다음날 또 피곤한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지나갔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일들이 좀 이렇게 증상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 상황을 마주할 때는 내가 암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뭐, 그리고 크게 아프다는 생각을 못 했기도 했지만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도 해요. 좀 빨리 병원에 갔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제 그 당시에는 큰 병이면 어쩌지? 혹시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쩌지? 뭐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저의 건강보다 더 먼저 떠올라서 쉽게 병원에서 진료를 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피로감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물론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제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다만 혹시 몰라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려봅니다. 아마 본인의 평소 컨디션이나 체력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활동이 많고 움직임이 많았던 사람인데 뭐 차에서 잠이 오래도록 든다던가 뭐 자꾸 눕거나 뭐 한낮에도 졸리거나 하는 행동들은 저에게는 평소의 행동과 좀 낙차가 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일상과 좀 이렇게 다른 피곤함이 몰려오신다면 우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던 간에 이제 초기에 알게 되면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은데요. 너무 늦게 알아버리면 점점 이게 치료에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진료 이후로 가슴과 복부에 상세불명의 통증이 늘어나고 강도도 세지고 빈도도 자주 오고 있는데요.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좀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건 아무 일이 없다고 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통증이 이렇게 있고 아프다고 무조건 전이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과거에도 통증이 많았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어서 3개월 뒤에 영상 검사가 너무 나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